자, 이제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가요, 한 10년에 한 6, 7번 나올 정도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에 시험제도 배웠잖아요. 그럼 시험제도하고 정책심의위원회 합쳐서는 매년 냈어요, 매년. 이게 이 장은. 근데 정책심의위원회 낼 때 시험제도 안 낼 때도 있는데요. 두 개를 따로따로 낸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다 생각하시는데, 정책심의위원회란 단어는 왜 앞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할 때는 의결을 쳐야 되죠. 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치면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는 따로 또 공부하셔야 돼요. 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가지고 단독 문제 낸 적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따로 조문이 되니까 따로 기억하셔야 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나 아니면 시험을 안 치려고 할 때는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 조문부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심의위원회 구성한 봅니다. 심의위원회.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첫 번째 줄 보세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게 아니고 어때요? 둘 수 있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뭐 국무총리 소속을 한다, 법무부 소속을 한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린 국토교통부 소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거기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은요 7명에서 11명입니다. 위원장 한 사람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그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같은 이제 제목에. 근데 뭐 숫자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선생님 숫자가 잘 안 외워지는데 한 100번 반복하면 외워져요. 뭐 어떻게 외우는지 방법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할 때 여러 번 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공부 방법을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공부할지,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은 어딘지 이런 거는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나 뭐 또 이제 실제 이해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사람 머릿속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계속 반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계속해요. 그냥 또 독한 놈이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외우셔야 됩니다. 7에서 11명.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누굽니까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에요. 그 쌍괄호 1번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랫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건 늘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요. 장관. 장관 아니고 제1차관이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 위원장 한 사람 포함한다니까 부위원장 없죠. 아주 독특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럼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부대연사로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고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합니다. 지명한 사람이. 그럼 시험에서는 뭐 부위원장이 실제 대행한다 이랬는데 부위원장 자체가 없어요. 또는 실제 이제 위원장이 호선한다 이랬는데 호선. 호선은 뭐예요? 아니, 호선이 부를 호자가 아니고 좋을 호자인데. 호선은 위원들이 모여서 추첨, 선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무조건 대행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위원장 말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하면 국장이 뽑아요. 이것도 독특한 거야. 대부분 위원장이 위원들을 많이 뽑는데, 위원장은 제1차관이고, 위원은 누가 뽑냐면요? 국장이 뽑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걸 왜 자주 내느냐면요. 출제원들도 이상한 거야. 심의위원회가 왜 이상하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시험을 시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관은 지 아래 사람이죠. 또 위원들은 지가 다 뽑았죠. 무슨 의결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국장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만약에 의결을 친다면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직원에다가 지가 다 뽑은 위원인데 의결 하락하면 어때요? 100% 해주겠지. 이게 이제 사실상
법 제도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의견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상명하복이란 말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의견을 받고 오네요. 법이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자주 낸다니까요. 이 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왜 이리 만들었냐? 장관이 이 차관한테 가서 왜 이제 실제 의견을 받아와야 되느냐? 이상하다. 이거 잘 낸다니까요.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하셔야 되고, 자, 국장이 이제 위원을 뽑습니다. 근데 임기는요 2년으로 합니다. 2년.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위원회는 거의 90% 이상은 임기가 2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왜 그거 나오잖아요. 운영위원회 협회 안에 두는 것.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임기가 2년입니다. 그죠? 그 개념. 그래서 이제 위원들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잔뜩 써놨는데 41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번 제목에 심의위원회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 이래 써놨죠. 그럼 재척 기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때요? 안 됩니다 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요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 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좀 해주세요 하고 국장인데 얘기했어요. 위원이 저한테 뭐라냐면요, 안 됩니다. 나는 거기 해당 안건의 배우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해당 안건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럼 해당 안건 당사자나 친족, 배우자 포함이에요. 정언한 사람, 연구한 사람, 용역받은 사람은 누구도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 위원 해주세요 했는데요, 그 위원이 원래 재척 깊이 해야 되는데 숨기고 그 해당 안건의 배우자인데 숨기고 위원을 했어. 그럼 국장이 가만히 있을까? 나중에 발견하면 잘라버릴까? 잘라버리죠. 너무 당연한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기피하지 않으면요, 국토통 장관이 뽑는 거잖아요? 그럼 장관이 아예 어때요? 회피해버립니다. 이거는. 아니면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3번 단락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건 모든 위원회가 공통인데, 우리 시험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요, 공시법에서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보세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죠.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의결되죠.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틀린 점은 요래 낸다고. 제적위원 과반수가 실제 찬성해야 된다 이래 낸다. 아니에요. 출석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국회의원도 위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임기가 4년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실제 우리가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심의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심의얘기를 할 때요, 그 국회의원들이 심의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제적위원 전체 과반수가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내는 거야. 제적위원 과반수라고 내는 이유가 이제 거기 다른 법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는 거예요. 우리는 출석위원회 과반수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운영위원회도 나오지만은 공시법에서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또 지적위원회 나오거든요. 전부 다 이거랑 똑같아요. 조문은.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돼 있는데요. 운영은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합니다. 자, 이 7일 전을요, 우리 시험에서는 5일 전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왜 아예 숫자가 없는 5일이라는 것을 실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럼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배우죠. 그럼 지적법 시간에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그럼 그때 위원장이 위원들을 저 통보할 때 회의를 개최하려면요. 그게 5일 전이에요. 거기는 5일 전에 통보해요. 우리는 며칠 전이다? 7일 전이에요. 이래서 이제 출전들이 이쪽 숫자랑 그쪽 숫자를 어때요? 짬뽕해서 막 내는 거야. 나중에 공시법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약간 이게 이제 내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막 틀린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도 머릿속에 막 뭔 과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 머리가 막 혼란스럽죠. 어떤 때는 이 과목이 공법인가 공시법인가 막. 근데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런 숫자를 이제 어때요? 출제 많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해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단독 문제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요거는. 왜?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 좋잖아요. 5개 지문에서. 그럼 첫 번째는 공사 자격 취득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 그러니까 지 맘대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잖아. 또 중개업을 육성하도록 심의 해결합니다. 육성하도록. 그다음 이제 중개보수 변경료. 우리 중개보수 받는 거 아시죠? 그게 뭐 0.9% 하잖아요. 그 보수도 변경을 누가 해요? 정책심의합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돼 있는데요. 우리 손해배상 책임 보장할 때는 보증 설정하죠. 원래 제가 중개했을 때 보증 설정 금액이 법인은 2억이고 개인은 1억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때요? 2배로 꽃배기로 튄 거야. 정책심의에서 야, 요즘 부동산이 비싸가지고 1억, 2억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2억 4억으로 배로 늘린 거예요. 그럼 우리 공제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엄청 커진 거예요, 사실은. 왜? 보험금이 커지면 보험료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가 한 거죠. 그럼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 꼭 아셔야 되고. 근데 요거 말고 앞에 2가지 더 있댔잖아. 국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또 시험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었어요, 출제할 때는. 그럼 그 2가지는 원래 자격증 관리 파트의 조문인데 이쪽에 같이 낸다니까요. 그럼 4가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예요? 시도사잖아. 그럼 자격 취득하는 상황을 심의 의결하면 시도사가 가만히 있나? 직원 아닌데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조문에 보면요. 이게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 돼 있잖아요. 구속력이란 글자는 우리 법안에는 없어요. 갑자기 애를 왜 구속을 시켜? 이런 뜻입니다. 자,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사 시험이나 또는 자격 취득하는 사항은요. 반드시 누가 따라야 된다? 시도사가 따라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정책심의원에서 야, 내년 시험 치지 마라. 그럼 어때요? 무조건 안 치는 거예요. 시도사가 울산시장이 만약에 아니야, 우리는 자격증 사람이 뭐 적어가지고 시험 쳐야 되겠어. 니는 치지 말았는데 나는 꼭 쳐야 되겠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울산만 치면 온 전국에서 울산으로 시험 치러 다 오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시도사가 반드시 따르는데 요 항목 중에서 뭐만 따라야 된다고요? 자격 취득하는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자격 취득하는 사항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에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조문이 따로 또 많은데 다른 부분은 전혀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럼 누구 소속입니까? 국토교통부. 몇 명입니까? 7명, 11명. 위원장 누군데? 제일 차관인데. 근데 위원은 누가 뽑아요? 국장이 뽑아요. 그죠? 또 이제 이 과반수의 출석과 또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회의 소집하려면 며칠 전에 통보합니까? 7일. 그 다음에 심의 해결 사항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심의 해결 사항은. 단독 문제를 실제 박스 문제도 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술형 문제도 내고 막 이러니까. 자, 정책심의위원회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 갑니다. 43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도 거의 매년 내는 수준인데요. 작년에 출제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올해 개정된 게 있어. 그러면 작년에 출제도 안 했는데 올해 개정된 것까지 있으면 어때요? 무조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전부 한꺼번에 개정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를 개정하는데 개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어때요? 무조건 냈어요. 물론 간단하긴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개정을 한 거를 또 출제하느냐인데 실제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낼 가능성은 더 높다. 그죠? 그럼 교육은 지금 보시는 대로요. 교육의 필요성 되는데 개념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요. 자, 교육제도 일반돼 있죠. 이 일반은 교육 지침 시행돼 있는데요. 보세요. 교육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교육은 의무교육하고 임의교육 나눠줍니다. 그럼 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임의교육은 안 받아도 돼요. 의무교육이 세 가지입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교육의 이름하고요. 밑에 내용하고 연결을 잘해야 되니까 이름을 반드시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별도로 지침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의무교육도 아닌데 뭐. 그러면 이 의무교육에 대해서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데요. 그게 누굽니까 하면 국장입니다. 그 교육지침 시행에서 첫 번째 국장이에요. 그럼 나중에 돼가면 이제 실시권자가 나오는데 이 시험 이제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하면요.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니까 윗사람이 지침을 내려줘야 되잖아. 그 뜻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거 이제 교육 지침을 마련한 사람. 아,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노랗게 한 표시했는데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지분은 한 번씩 내도. 근데 오히려 답이 되거는 어때요? 실시권자 가지고 답 말했어요. 방금 시도지사라면서요. 아니, 시도지사 말고 또 있거든. 등록관청이요. 그럼 등록관청이 할 수 있는 의무교육은 뭐밖에 없다고요? 직무교육밖에 없어요. 시도지사는 모든 교육을 원래 지가 했어요. 시도지사가 모든 교육을 이제 다 했다가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등록관청에다가 어때요? 직무교육만 조금 떼준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그러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등록관청을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권자 가지고 내면. 무슨 말 알죠?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요. 국장도 돼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등 돼 있죠? 그럼 등이 무슨 뜻이에요? 시도지사도 되고요. 시군구인 등록관청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되네요. 그럼 전부 다 되니까 사실은 출제하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다 안 되는데 등록관청이 직무교육만 할 수 있네요.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틀린 지문은 뻔하다니까.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할 수도 있다, 연수교육 할 수도 이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통지 있습니다. 통지 쌍갈로서 한번 제일 밑에 내려가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서 통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 표에 이렇게 이제 선으로 표시된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수교육은 중개업을 하면서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럼 하면서 받는 거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어때요?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알려주는 게 언제 알려줍니까? 하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요. 왜? 연수교육을 얼마만씩 받는데 2년마다 받아요. 그럼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통보는 문수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검사 받아야 되죠. 검사 받을 때 내가 딱 날짜를 정확하게 3년 카운트해서 가요? 아니면 통보가 와요? 통보 온다니까요. 국민들이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 없어. 그냥 이게 내가 스스로 2년 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날짜 잡아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통보 오면 어때요? 그때 왜 2개월 여유 주잖아. 그 안에 날짜 잡아서 이제 어때요? 교육받으러 가시면 돼. 근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요,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되고, 고용되기 전에 받으셔야 돼. 그럼 내가 마음대로 받으면 돼요. 왜? 날짜가 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도요, 사실은 통보해 줍니다. 왜? 임의교육이지만 통보를 해야지 와서 받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우리 중개사법에는요, 희한하게도 7일짜리하고 10일짜리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 7일짜리, 10일짜리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개념은 생기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외우려다 보니까 이제 힘들긴 해요. 그죠? 이래 보시면 돼요. 관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관청이 해야 되는 거는 7일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어때요? 다 10일이에요. 그럼 이건 안 보세요? 이거 관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육 실질권자가 10일 전에 통보해주면 그 10일 안에 누가 결정해야 돼? 대상자인 우리가 결정하잖아. 무슨 말 알죠? 일반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며칠이라고요? 10일 전 돼 있어요. 근데 관청이 저가 해야 되는 것, 의무. 의무는 언제까지요? 7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7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도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록 절차에서도 또 상세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봅니다. 그럼 교육 내용은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인데요. 책 순서 그대로 써놨어, 제가. 44페이지 가보세요. 교육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실무교육은 교육 내용인데, 그게 교육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내용하는 일이 써놨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법률 지식이에요. 실무교육은 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교육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실제 경영 실무 부분도 들어가는데 그런 걸 틀리게 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 나오죠. 교육 대상자는 여기 보신 대로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법인 지가 교육받으러 못 오니까 법인의 대표자, 또 임원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소공료. 그럼 이게 자세히 보면요, 한 사람 빼고 다 받는 거야. 그 한 사람 누군데요? 그 중개보조원. 그러면 중개보조원 빼놓고는 전부 다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 실무교육. 그 대상자는 오히려 그게 중개보조원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게 더 이제 외국이 편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교육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 면제는 교육의 유효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언제 받아야 됩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죠. 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으시면 돼요. 그럼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수험생이요, 교육비를 실제 손해보는 케이스가 한 번씩 있어요. 왜? 이게 사람이 이렇거든. 우리 시험은 보통 기본이 1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럼 1년 넘게 막 힘들게 막 매주 그냥 5일씩 와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딱 땄어요. 너무 기쁘잖아. 근데 자격증 따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집에 있어야 되죠. 학원 못 오잖아요. 공허하죠. 갑자기요, 멘붕이 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실무 수업을 해요. 창업실무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그걸 또 공허한 거를 메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무 교육을 받으러 가요. 에이, 나중에 뭐 이왕 취직할 건데, 교육이나 받아놓자. 그럼 교육 받아놓고, 언제까지 취업을 해야 돼? 그래, 1년 이내. 근데 1년 넘어가지고 취업도 못한 사람이 교육 받아놔서 교육비만 날리는 거야. 그런 분도 꽤 있다니까요. 그럼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도 언제? 1년 이내에.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 게, 나중에 내가 직원으로 취업하게 됐죠. 그럼 고용하자마자 내일부터 출근해. 잘 안 하죠. 그럼 보통 어때요?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일주일이니까 그때만 받으시면 돼. 또 중개사무소 등록하려면 사무소를 먼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무소 확보하고 나면 기본이 어때요? 뭐 인테리어도 하고 집기도 사고 하려면 일주일 넘게 걸리죠. 그때 교육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딱 받으면 되는데 미리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유효 시기가 1년이고요. 자, 그 밑에 면제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사람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된 사람. 그럼 이것도 유효 시기가 1년이죠. 그럼 제가 폐업을 한 지 300일이 지났어요. 다시 등록할 때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예. 출제원이 이걸 6개월, 3개월 중이 아니고 날짜를 줬어요. 자, 그런데 폐업을 하고 400일이 지났어. 교육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이게, 아하, 유효 시기는 전부 다 얼마다? 1년이다. 1년. 그죠? 자, 그 밑에 마지막요. 교육 시간인데, 교육 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거예요. 원래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럼 32시간 이내니까 28시간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28시간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어때요? 8시간씩 하고 마지막 날 4시간 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 교육 내용이 워낙 많은 데다가 어때요? 교육 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요. 이걸 시간을 완전히 늘려본 거예요. 그 45시간이야. 그 45시간이면 어때요? 우리 토요일 오전까지 받아야 돼. 월, 화, 수, 목, 금, 5일 받으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잖아. 교육도 하루 8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실제 토요일 날 5시간 또 받아야 돼. 근데 이게요,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중개사무소 할 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받았어요. 실무교육을.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지겨워가지고. 8시간 동안 내가 아는 거 다 해. 그걸 아는 거를 5일 동안 들으러 가야 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다가 뭐 협회 지부장님이 신문도 보지 말라고 잡지도 뺏어버리고요. 휴대폰 보고 있으면 뒤에서 뭐라 하고요. 그 강의만 듣고 내 책만 쳐다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줄었다가 교육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늘려버린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45시간 이내가 아니고요. 어로 한다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 45시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요거 올해 개정됐으니까 숫자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직무교육과입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은요, 그냥 직업 윤리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교육 내용 잘 안 내요. 그럼 보세요. 이 법률 지식 뒤에 뭐 붙어 있었어요? 중개업에 관한 실제 어때요? 요거 경영 부분을 포함했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실제 운영하거나 경영 부분 포함하지만 얘는 그냥 직업 윤리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용을 낼 게 없어서 잘 안 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낸 게 이놈이 대상자예요. 직무교육은 오로지 누구만요? 중개보조원만 받아요. 그 중개보조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만을 위한 교육이 있잖아. 딱 자기 한 사람만 위한 교육. 그게 뭐다? 직무교육이다. 직무교육. 그죠? 근데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식이 똑같아요. 고용신고 전 1년이고 면제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사전에 미리 받는 교육인데 유효시기는 전부 다 1년이고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를 보면 중개보조원만 직무교육인데 권자는 뭐 조심해야 돼? 등록관청. 예.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할 수는 없죠. 뭐는 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시간이 길까 짧을까? 그래, 짧지. 서너 시간 해요. 오전만 하고 끝내. 서너 시간. 그럼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번째요. 연수교육입니다. 그럼 연수교육도 이제 의무교육인데 연수교육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요, 요 단어 말고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 내용 한번 보세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내용을 한다. 방금 우리가 이제 실무교육 내용을 봤잖아요. 그럼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과 어때요? 이게 중개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 나왔는데 이쪽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야. 그럼 연수교육하는 목적이 뭐란 뜻이에요? 법이 개정되니까. 그럼 처음 법을 배워가지고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을 얼마나 한 번씩 개정해요? 얼마에 한 번씩? 정답은 노다지 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개정을 많이 해요? 이건 뭐 전 세계에 없는, 유례에 없는 실제 우리나라 법 개정인데. 그래, 정치하는 사람이 법학을 전공해서 그래요. 법 가지고 정치하니까. 참 이게 힘든 얘기입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니죠. 법을 전공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수시로 이제 실제 개정한다. 아니면 법을 무작정 그냥 마음대로 개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 공부하려면 2년마다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아, 그게 공부가 되잖아. 그럼 2년마다 개정되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연수를 받는다. 2년에 한 번씩. 그죠? 근데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유예시가 얼만데요? 1년 이내잖아, 얘는. 1년 이내인데, 얘는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교육 대상자는요, 개공과 소공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개 보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건 의무교육이잖아. 그럼 개공이나 소공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처벌해요.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좀 이따.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연수교육은 유효시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12시간, 16시간이에요. 보시는 대로 교육시간들은요, 원래 4의 배수로 돼 있었어요. 무슨 말 알죠? 원래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루 8시간을 하니까 4의 배수로밖에 안 되는데 얘가 독특하잖아요. 이 45시간이잖아.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경매 실무 교육은 44시간이에요. 또. 근데 저도 사실은 중개업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44시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4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배우 토요일 날 4시간 오전만 하고 끝냈는데 이놈은 또 갑자기 45시간 된 거예요. 왜 이래 됐는데요? 몰라 나도. 이런 거는 묻지 마. 뭐 잘못 정했던 지문수가 있겠지 뭐. 토요일 날 오전에 5시간 밥도 안 먹고 5시간 해봐. 교육받는 사람들 있대요. 미쳐버리지 이거. 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만약에 내면요. 작년도까지 이거 32시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법이 몇 시간이었다고? 44시간이었다고요. 4회 배수주니까 조심해요. 근데 뒤에 가면 경매 실무교육은 44시간 받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달라가지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지문, 뭐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올해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개정됐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인데, 예방교육이 아니고. 이거 처벌조항은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그죠? 보시면, 부동산 거래사 예방교육은 지금 국토부처가 등이 하죠. 대상자도 어때요? 개공 등이에요. 그럼 개공 등은 무슨 말입니까? 소공 들어가죠? 또 누구도 들어가? 중개보조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모든 관청이 다 할 수 있죠. 또 중개배정사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죠. 그럼 요거 이제 틀린 지문 쓰는 스타일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할 수 있다. 방금 모든 사람이라며. 모든 관청이 다 된다며. 그러니까 이제 실제 틀리는 거야. 국장이 뭐 중개보존을 모아놓고 뭔 교육을 하겠노? 지금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국장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니까 개공이든 소공이든 중개보존이든 전부 다 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등록 관청도 보세요. 개공이나 소공 중개보존은 어때요? 전부 다 교육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전부 다라 생각하면 돼. 전부 다. 근데 나머지 항목은 없어요. 없는데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임의교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의무교육은 본인이 교육 수수료 내야 돼요. 또 나중에 마지막에 평가를 해요. 그럼 합격해야지 수료증 줘요. 근데 임의교육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실제 통지문이 이제 10일 전에 왔어. 딱 온 거 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남구청에 실제 몇 일부터 며칠까지 이제 오세요. 해놓고 교육비 250만 원.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공짜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조문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비를요. 그럼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은 무슨 교육만?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요. 이제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의무 교육들을 안 받으면, 보세요. 실무 교육이나 직무 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예. 고용을 안 해줍니다. 근데 연수 교육은 내가 중개업을 계속 하면서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럼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니까 안 받으면 처벌해요. 그게 얼마입니까? 뭐 500만 원 과태료예요. 교육비 10만 원 내고 받아라 하는데 안 받으면요 500만 원 나와버려요. 어마어마하죠? 네.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물론 500만 원 다 나오진 않아. 500만 원 이내에서 하니까. 자, 요게 이제 교육 내용입니다. 뭐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교육은 이런 거예요. 교육 이름하고 요 내용이나 시간 있죠? 이거 연결하는 것만 잘 조심하면 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그럼 틀린 지문이죠? 이거 크로스하는 지문을 낸다니까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답으로 쓴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국장이 중개보존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내긴 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아마 뭐 낼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쪽에 특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 내용 다 보셨습니다. 이래 보시고, 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특강을 듣는 분들은 조금 남아 계시고, 제가 바로 시험 칠 건데요. 듣지 않는 분들은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